2010년 5.18 당시 미국이 한반도에 육해공 군대를 투입하는 등 신군부를 지원하는 비상계획을 세운 구체적인 메모가 확인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전두환 씨를 이미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상황까지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집중 보도합니다.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온열 환자 발생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이후 에너지 과소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두 수성 여부는 여전히 허약한 불펜진이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7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우리 역사의 비극으로 남아있는 게 바로 5.18 민주화운동입니다. 비극이 남긴 건 수많은 희생자뿐 아니라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터져나온 반미 감정이기도 했습니다. 전남 도청암 유혈 사태 뒤에 시민들은 미국이 구하러 와줄 거라 믿었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목격하게 된 건 신군부를 지원하고 군부의 편에 선 냉혹하고 차가운 미국이었습니다. 특히 인권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신군부를 안보라는 이름으로 지지했던 백악관 회의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결과만 공개됐던 이 회의록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난달 광주 MBC 취재진이 미국 현지에서 확보했습니다. 회의 참석자가 손으로 깨알같이 적어둔 수기 메모가 37년 만에 그 존재를 드러낸 건데 이를 전문가들과 심층 분석해봤더니 체로키 파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내용들이 매우 생생하게 기록돼 있었습니다. 미국과 5.18의 관계를 밝히는 결정적인 자료가 되는 건데 이 메모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집중 분석합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전남 도청 앞에서 끔찍한 살상이 이루어진 이튿날인 1980년 5월 22일. 미국 백악관에 모인 국방장관 등 최고위급은 회의를 열고 비상시 한반도 파병 계획을 매우 구체적으로 거론했습니다. 파견 병력은 항모전단과 항공편대, 그리고 오키나와와 하와이에 주둔 중인 보병부대 등 지상군까지 미국의 6회 공군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미국 국방장관이었던 해럴드 브라운이 시위가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면 한국 군부가 대규모 무력을 투입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휴전선 공백 등 상황이 악화될 경우 신군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언급한 겁니다. 한국 군부대의 후방에서의 활동, 즉 신군부의 대민 진압작전을 갖다가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최근 존 위컴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도 같은 취지로 비상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더구나 위컴의 증언에는 시위에 가담한 시민들을 진압하기 위해 미국이 군 병력을 직접 지원하는 내용까지 담겼습니다. And I would also have been calling for assistance to suppress the unrest. It had morphed into a bigger thing. We would have been much more aggressive in dealing with it. 5.18 당시 광주 시민군들은 부산항에 미국의 항공모함 코럴시오가 와 있다며 도움을 기대했었지만 미국이 적극적으로 도와주려 한 건 신군부였던 겁니다. 시민들의 시위 현장에 미군을 직접 투입해서 신군부의 군사적인 진압작전에 같이 동참하겠다는 것이었어요. 정말로 그간의 우리의 지식과 상상을 초월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가공할 사실이죠.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들은 미국이 신군부의 유혈 진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 했음을 입증하고 있어 지난 37년간 미국이 꾸준히 부인해온 5.18 책임론에 무게를 더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건 전남도청 앞에서 잔혹한 유혈 학살이 벌어진 직후 미국은 이미 전두환 씨를 대통령으로 맞이하는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어서 한신구 기자입니다. 75분간 백악관 최고위급들이 광주 상황을 논의하며 가장 자주 언급한 이름은 바로 전두환입니다. 특히 브라운 국방장관이 친전두환적인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며 논의를 정리하고 이끄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광주에서 공수부대에 의해 60명의 사망자와 400명의 부상자가 나온 구체적 보고와 더불어서 유혈 사태의 책임자인 전두환 씨가 미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자 브라운 장관은 즉시 전두환 씨가 실권하면 권력 공백이 생겨 문제가 더 커진다고 답합니다.
또 군부의 폭력으로 인한 사상자 수를 듣고도 오히려 전두환 신군부가 무력을 적절하게 잘 썼다며 면죄부를 줍니다. 특히 안보가 위기라는 점을 들어서 한국 군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수밖에 없다는 말을 뒤이어서 전두환이 청와대에 입성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는 회의 맨 끝에서도 전두환을 반대하는 어떤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못 박았는데 이것이 이 회의의 결론이었습니다. 제일 놀라운 거는 전두환에게 반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두환과 같이 가야 된다고 하는, 그리고 그 이유는 다른 아닌 그 법과 질서 회복, 곧 안보, 즉 안보 논리가 압도하고 있었던 그런 회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수백 명의 사상자가 도청 앞에서 피를 흘린 지 채 40시간도 흐르지 않은 때에 이미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대통령이 되는 상황과 미국의 승인까지가 논의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 회의록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확보됐으며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인 당시 미국 국제안보 담당 부차관보인 니콜라스 플랫이 수기로 작성한 것을 메모와 증언을 토대로 복구한 겁니다. 광주 MBC는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5.18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해줄 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으며 전문은 광주 MBC 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노출된 위험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이 걱정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장렬하는 한낮, 메말라버린 논에 농부가 물을 댑니다. 타는 듯한 더위에도 가뭄 때문에 늦어져 버린 모내기를 하기 위해 구슬땀을 흘립니다. 지금 30도도 지금 안 덥다고 생각하겠어요. 하도 지금 뭐 다급한 일이 있기 때문에 더위를 모르죠 지금은. 또 다른 논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 10km가 넘는 곳에서 물이 온다는 소식에 땀으로 몸이 젖는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그러지라. 그래도 얼른 할란 게 어쩔 것이요? 해먹고 살란 게? 해야지. 30도를 훌쩍 넘긴 시각. 도심에서는 70대 노인이 폐지를 줍기 위해 힘겨운 발걸음을 옮깁니다. 많이 덥대. 비나 좋고 오면 쓰고만 비나 안 오고 떨어지게 넘어지려고 어제도. 낮 최고 기온이 35도가 넘는 등 광주 전남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온열 질환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폭염 일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한 온열 질환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온열 질환으로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만큼 얇은 옷을 입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폭염에 대응해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수분 섭취를 목이 마르지 않더라도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과일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드셔주시면 예방이 잘 될 것 같습니다. 오는 25일까지는 불볕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기상정보에 귀를 기울이는 등 고령자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윤장영 광주시장이 가뭄 피해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남 지역의 가뭄 피해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시장은 광주 내산동 들녘에서 양수 작업을 하는 농민들을 만나 관정을 추가로 개발하는 등 가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광주보다 농경지가 많은 전남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상생 차원에서 지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폭염 때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여론에 떠밀린 정부가 뒤늦게 누진제를 완화했었죠. 그동안 정부는 누진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면 에너지를 과소비할 거라며 반대해왔었는데 실제로는 어땠을까요? 윤구수 기자입니다. 때이른 폭염에 낮에는 한여름처럼 기온이 치솟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등 냉방기도 일찌감치 켜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 틀다가 선풍기 틀다가 막 그래. 잠을 안 자요. 더우니까 애기가. 그래도 요금 걱정에 전기를 마음껏 쓰지는 못합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전기요금 누진제가 6단계에서 3단계로 요금 폭은 최대 11.7배에서 3배로 완화됐지만 절전은 오랜 기간 몸에 밴 습관에 가깝습니다. 여기 돈이 낀 게 돈도 코딱지만 지면서 뭐 에어컨 들고 선풍기 들고 선풍기 있어도 안 내나. 누진제 개편 이후 실제 전력 사용량도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주택용 전기 사용량은
22,851기가와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기가와트, 비율로는 0.1% 줄었습니다. 반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불과 넉 달 동안에 전국적으로 4,456억 원, 비율로는 15% 줄었습니다. 가구당 평균으로 따져보면 한 달에 8,600원씩 부담이 줄어든 겁니다. 누진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전기를 더 쓰지는 않지만 요금 부담은 크게 줄어든 이 결과는 그동안 누진제 폐지나 완화에 반대했던 정부의 정책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게 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기아가 선두를 달리고는 있지만 불펜 불안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체력 관리와 함께 불펜 싸움이 선두 수성의 최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2구 잡아당기면 오른쪽으로 멀리 간 타구입니다. 오른쪽 우측 그랜드 슬램. 1회에 터진 화끈한 방망이쇼로 7대3으로 넉넉히 앞서가던 6회. 기아 불펜진이 집중타를 얻어맞으며 한 번에 6점을 내주고 뒤이어 올라온 투수들도 7회와 9회 각각 4점과 3점을 헌납하며 8대16으로 충격의 대역전패를 당합니다. 승리를 지켜야 할 불펜진이 허무하게 방화쇼를 벌인 겁니다. 와, 이게 이렇게 됩니까? 시즌 초부터 허술한 뒷문이 걱정이던 기아. 임창용이 2군으로 내려간 이후 김윤동이 마무리해서 제 역할을 해주고는 있지만 다른 불펜 선수들이 들쭉날쭉한 경기력으로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불펜 평균 자책점도 6.2로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고 불펜진이 버텨낸 이닝도 209이닝으로 두 번째로 적습니다. 이대로라면 선발이 무너지면 그날은 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타선의 경우 주축 선수들이 부상이나 부진으로 빠졌을 때 대체 선수들이 잘 메워주는 상황과 대비됩니다. 이번 주 2, 3위 팀인 두산과 NC와의 6연전을 치르게 되는 기아. 무더운 여름철 선수들의 체력 관리와 함께 불펜 싸움이 선두 수성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 유령 법인을 설립한 뒤 수십 개의 대포 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강력부는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생활고를 겪는 미취업 청년들의 명의로 유령 법인 19개를 설립한 뒤 대포 통장 70여 개를 개설해 유통시킨 혐의로 조직폭력배 28살 A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명의를 대여해준 B씨 등 9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조직에게 돈을 주고 대포 통장을 산 뒤 10억 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대포 통장 양수인 2명도 구속 기소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70대 노인을 치고 달아난 20대 뺑소니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오늘 새벽 6시쯤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의 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76살 유모 씨를 승용차로 치인 뒤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가 숨지게 한 혐의로 24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의 차량을 코란도로 특정한 경찰은 주변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나주 방향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해 도주 14시간 만에 박 씨를 붙잡았습니다.